안녕하세요. 차교수와 문제풀이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암페어 법칙 마지막 시간 2번째 시간입니다. 암페어 법칙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서큘레이션이 무엇과 같으냐면 폐곡선을 지나가는 자기장의 서큘레이션이 그 폐곡선 내부를 지나가는 알짜 전류와 같은 거였죠. 그런데 구하려고 하는 자기장이 이렇게 적분 속에 들어가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만 암페어 법칙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가우스 법칙과 거의 똑같이 갑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면 암페어 법칙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구할 수 있느냐면 가우스 법칙이나 마찬가지로 두 경우입니다. 이 자기장이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면,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기장의 방향이 선의 방향, 폐곡선의 방향과 같아서, 이번에는 선적분이니까 자기장의 방향과 선의 방향이 같아야지 방향이 없어지죠. 그래서 B.dl이 그렇게 되면 BDL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폐곡선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지 않아서 상수다. 그러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B.dl이 BDL로 쓸 수가 있고, B는 폐곡선 위에서는 다 똑같은 값일 때, 그렇다면 암페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냐면 자기장의 방향과 폐곡선의 선분 방향이 수직이면 어떻습니까? 자기장 몰라도 좋죠. 그러면 그때는 0이니까. 이런 두 경우, 그러면 이런 두 경우는 언제 생기겠습니까? 전류 분포의 대칭성이 있을 때 생깁니다. 암페어 법칙을 적용하는 전류 분포의 대칭성은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우스 법칙의 경우에는 5가지나 있었죠. 네, 암페어 법칙에 적용할 수 있는 대칭성은 무엇이 있냐면 대표적인 것이 무한히 긴 직선 전류입니다. 무한히 긴 직선 전류에서는 전류가 어디서나 똑같겠죠. 전류는 중간에 바뀌지 않죠. 그래서 그냥 직선 전류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쭉 무한히 길면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그 전류를 중심으로 전류의 수직인 면에서 원을 그릴 때 원 위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죠. 그뿐 아니라 자기장의 방향도 어떠냐면 원의 접선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의 접선 방향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폐곡선의 선분의 방향도 접선 방향이죠. 그래서 둘을 스칼라 곱하면 방향이 없어지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무한히 긴 직선 전류의 암페어 법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서큘레이션 먼저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큘레이션은 그 선적분인데, 그때 볼 것 같으면, 자, 이번에는 이제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전류를 위로 흐르게 하고 이렇게 단면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자기장 방향은 그 원의 접선 방향으로 생기고, 이걸 적분할 때 적분 요소의 방향, DL의 방향도 어떻습니까? 접선 방향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 DL의 길이는 A, D 파이 이렇게 되죠. 반지름에다가 D 파이 각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도 DL은 아까 B를 알았으니까, 자, 그리고 이 방향은, 요 방향, 이 자기장, 그 뺑뺑 돌 때의 방향은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도는 방향으로 오름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 방향이죠. 그래서 이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이 전류의 방향은 위로 올라오는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자기장의 방향하고 두 개를 스칼라 곱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개 스칼라 곱하면 이렇게 됐으니까 파이 햇 돗 파이 햇은 1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B0 A는 상순이가 잡아 빼면 D 파이만 적분하는 것인데 한 바퀴 돌리면 2파이니까 이 적분은 그냥 뭐가 되겠어요? 그냥 2파이가 되죠. 그래서 서큘레이션은 가운데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자기장에 대한 서큘레이션은 2파이 A B0 이렇게 됩니다. 이 B0는 바로 뭐냐면 그 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서큘레이션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 폐곡선 내부를 지나가는 총전류를 구해야 되겠죠. 그 총전류는 전류 밀도에 대한 면적분인데, 사실은 여기서 이런 면적분 해줄 필요도 없죠. 폐곡선 안에 전류 뭐 흐릅니까? 전류가 그냥 아예 흐르죠. 그래서 총전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암페어 법칙 그냥 적용하면 되겠어요. 서큘레이션은 μ0 i와 같다라고 하는 게 그냥 적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적용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그냥 바로 B0는 2파이 A분의 μ0 I 이렇게 나왔죠. 어떻습니까? 암페어 법칙 적용하니까 무한히 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금방 구하죠. 물론 이거 무엇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까? 비오사바르 법칙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비오사바르 법칙 구하려면 이제 적분해야 되는데 적분이 좀 복잡해지는데 우리 나중에 한번 해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과 똑같은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페어 법칙으로 자기장 구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 직선 전류인데 그거 말고 또 무엇이 있냐면 인덕터의 경우가 있습니다. 인덕터란 코일입니다. 그래서 인덕터는 도선을 돌돌 감아 놓은 것이 인덕터인데 자기 현상에서 자기장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 이게 바로 인덕터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덕터는 이런 식으로 코일을 감아놨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아놓으면 원형으로 감아놓거나 사실 꼭 원형이 아니어도 좋아요. 막 감아놓은 것을 인덕터라고 하는데 이때 그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감아놓으면 원통 표면에 균일하게 딱 감아놓으면 예쁘게 직선으로 원통 표면으로 이렇게 감아놓은 인덕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솔레노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도넛 위에다가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감아 놓은 모양을 토로이드라고 하는데 이 솔레노이드의 내부의 자기장과 토로이드 내부의 자기장을 암페어 법칙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암페어 법칙으로 이거 구하는 것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축전기의 경우에 가우스 법칙으로 전기장 구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축전기와 인덕터를 비교해서 설명하면 재밌습니다. 축전기는 뭐였어요? 도체판 두 개였죠. 도체판 두 개를 이렇게 마주보게 놓으면 이 경우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도체판을 여러 개를 겹했는데 그냥 딱 두 개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일반적인 축전기라고 한다면 인덕터는 어때요? 그냥 도선을 빼빼 감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전기의 특징은 뭐냐면 축전기 내부에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 외부에는 전기장이 없습니다. 인덕터는 뭐냐? 특징이 내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런데 내부의 전기장에는 전기장의 형태로 전기 에너지가 저장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축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인덕터는 뭐겠습니까? 자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축전기는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전기 용량으로 구분하죠. 그리고 인덕터는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인덕턴스로 구분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 구하고 인덕터의 인덕턴스 구하는 법도 우리가 구할 텐데 그때 특별히 축전기와 인덕터 중에서 특별한 형태인 경우가 대표적인 형태인 경우가 어떤 거냐면 평행판 축전기의 경우는 평행판 축전기입니다. 평행판 축전기는 또 특별한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덕터 경우에 대표적인 특별한 게 무엇이냐면 솔레노이드입니다. 이 두 개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행판 축전기란 뭐였습니까? 두 도체판을 평행하게 놓은 것이죠. 이 평행판 축전기의 특징은 뭐냐면 모양을 무엇으로 기술할 수가 있냐면 도체판의 넓이와 둘 사이의 간격으로 이제 평행판 축전기의 모양을 대표할 수가 있는데 이때 두 도체판이 아무데나 있다고 그래서 축전기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 가까이 있어야지 돼요. 멀리 있으면 뭐가 되냐? 그냥 도체 두 개 있는 게 됩니다.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을 갖게 만들려고 하냐면 이 축전기 내부에만 전기장이 있고 그 바깥에는 전기장이 0이도록 만들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판의 크기가 간격에 비해서 굉장히 커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그 내부에는 균일한 전기장을 갖게 됩니다. 이게 평행판 축전기의 특징입니다. 아무 축전기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평행판 축전기에서는 내부에 균일한 전기장이 생기는데 그때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뭐냐면 판의 크기가 간격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 이건 우리가 가우스 법칙 할 때도 했었죠. 그래서 마치 어떤 전기장이 생기냐면 무한히 넓은 면의 면전화가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전기장이 생기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솔레노이드도 비슷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솔레노이드의 모양은 무엇으로 대표되냐면 솔레노이드의 길이하고
단면의 반지름으로 이제 대표가 됩니다. 근데 코일이라고 해서 뭐든지 다 인덕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코일을 굉장히 크게 하나만 이렇게 감아 놓으면 인덕터의 역할을 잘 못합니다. 이게 좋은 인덕터가 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코일의 길이가 단면의 반지름에 비해서 굉장히 길면,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솔레노이드 내부에는 균일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평행판 축전기 내부에 균일한 전기장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솔레노이드 내부에는 균일한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균일한 자기장이 생길 때 이 자기장을 암페어 법칙으로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행판 축전기의 경우에는 도체판 내부에서, 자, 이때 평행판 축전기에다 우리 가우스 법칙 전에 적용했었죠. 그때 가우스 법칙 적용할 때 무엇을 이용했냐면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다 라고 하는 거 이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서도 사실은 전기장이 0입니다. 어디에만 전기장이 있어요? 네, 두 평행판 안에만 전기장이 있죠. 솔레노이드도 그 조건을 만족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기력선을 보세요. 자기력선을 보면 바로 솔레노이드 바로 위에, 바깥에는 자기장, 이 부분은 자기장이 0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네, 평행판 축전기에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전기장 구하듯이 솔레노이드의 암페어 법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자기장을 구할 수가 있는데, 먼저 가우스 법칙 적용한 거 우리가 지난번에 한 거 잠깐 복습하면, 네, 여기에 폐곡면을 어떻게 그리면 좋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그리면 좋다고 그랬죠. 하나는 도체 면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전기장 0인데죠. 그리고 가운데 평행판 축전기 안에다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미 여기는 균일한 전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는 0이고 아래는 이렇게 되니까 우리 가우스 법칙을 바로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입실론 여러분의 Q인데, 네, 여기서 총 선속은 무엇만 해당하냐면 위에 있는 면은 내부의 전기장이 0이니까 0이고, 옆면은 어떻습니까? 전기장의 방향과 면 벡터가 수직이니까 0이고, 아랫면에서만 있죠. 아랫면에 전기장이 2면 그때 선속은 얼마냐면 그냥 2s 프라임 이렇게 하면 되겠죠. s 프라임이 이제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짜 전화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면전화 밀도에다가 뭐만 곱하면 되겠습니까? S'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가우스 법칙에 이걸 적용할 것 같으면 전기장 쉽게 여기다 대입을 했더니 E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전에 구했었죠. 암페어 법칙도 아주 비슷하게 합니다. 암페어 법칙도 여기 이렇게 솔레노이드가 있으면 그때 폐곡선을 그리죠. 이제 폐곡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네, 이렇게 그립니다. 폐곡선을, 자, 위와 아래에 그리는데, 아래는 어때요? 그 솔레노이드 축하고 평행하게 그리면 거기는 전부 자기장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폐곡선에 대해서 서큘레이션을 구하겠어요. 서큘레이션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위쪽은 어떻습니까? 암페어 법칙에서 서큘레이션 구하는데, 위쪽은 서큘레이션이 위쪽이 자기장이 0이니까 서큘레이션 부분이 선적분이 0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옆쪽 선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 방향과 선 방향이 수직이죠. 그래서 선적분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만 이제 균일한 자기장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의 선적분은 그냥 뭐 하면 되겠어요? 자기장에다가 그 길이만 이렇게 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선적분은 BL' 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단위 길이당 n개씩 곱했으면 저 폐곡선 속에 들어있는 도선의 수는 그 도선의 수마다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총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도선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 도선의 수가 바로 뭐냐면 단위 길이당 수에다가 뭐만 곱하면 되겠어요? L'만 곱하면 되죠. 그리고 도선 하나에 흐르는 전류 I를 이렇게 곱하면, 그러면 네, 폐곡선 내부에 흐르는 총 전류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금방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수가 암페어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암페어 법칙 적용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B를 구하는데 B가 바로 뮤제로 NI 이렇게 나오죠. 우리 평행판 축전기에서 전기장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인과 아주 비슷하죠. 네, 입실론 제로는 뭐에 있었으니까 뮤제로가 분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NI 이러면 단위 길이당 흐르는 전류 이렇게 되겠어요. 시그마가 바로 뭡니까? 단위 넓이당 전하 이렇게 되는 거나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솔레노이드에서의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을 암페어 법칙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외부에서는 어떠냐? 자기장이 0입니다. 어떤 조건? 길이가 단면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길면 솔레노이드 외부의 자기장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암페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예가 뭐가 있냐면 토로이드가 있습니다. 토로이드, 이게 바로 토로이드였는데 토로이드에도 대칭성이 있죠. 어떤 대칭성이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했을 때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이 같은 곳에서는 자기장이 같은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폐곡선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반지름이 R인 이런 폐곡선을 그리면 이 폐곡선을 따라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전부 다 같고 또 어떻습니까? 그 자기장의 방향은 바로 접선 방향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암페어 법칙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암페어 법칙은 뭐예요? 서큘레이션은 뮤제로 NI니까 먼저 서큘레이션을 먼저 구하면 간단히 뭐가 됩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B라면 거기다 뭐만 곱하면 됐어요. 이제 우리 적분하는 거 쉽죠? 거기다가 원의 둘레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2πrB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폐곡선 내부에 흐르는 전류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토로이드의 감은 총 감은 수가 라지 n이라면 그러면 하나에 흐르는 전류에다 n 그냥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ni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기장을 구할 것 같으면 우리 암페어 법칙 적용했습니다.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기장이 2πr분의 μ0 ni가 되는 것을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간단히 몇 가지 암페어 법칙이 있는데 암페어 법칙 적용할 수 있는 또 하나 예로 또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직선 전류가 아니라 원통의 전류가 분포돼서 흐르는 경우입니다. 우리 가우스 법칙도 그런 거 했었죠. 점전화가 아니라 구의 전하가 어떻게 구대칭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 원통에 원통 대칭으로 전류가 흐를 것 같으면 암페어 법칙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를 해보냐면 네, 이렇게 무한히 긴 원통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균일하게 흐른다고 하겠어요. 균일하게 흐르더라도 우리 대칭, 원통 대칭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모든 중심에서부터 어디서나 자기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장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해야지 되겠어요. 원통 내부에서 원통 외부에서. 그래서 면 전류 밀도가 우리 J라고 하면 J는 뭡니까? 단위 넓이당 흐르는 전류가 되죠. 그러면 네, 원통 내부에서 다시 말하면 원통의 반지름이 라지 R이라고 할 때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라지 R보다 작은 데서 자기장을 우리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 폐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폐곡선을 그렇게 작게 그리면 되겠어요? 네, 여기다 이렇게 작게 그립니다. 작게 반지름 R이 라지 R보다 이렇게 작게 그리고 서큘레이션 구하면 되겠죠. 서큘레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건 그냥 이제 우리 다 알죠. 그냥 2πr B0 하면 되죠.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B0라면 그 서큘레이션은 원 둘레의 길이에다가 B0 곱한 것이다. 우리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 폐곡선 내부를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되겠죠. 이건 뭐가 되겠어요? 전류 밀도에다가 넓이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I는 전류 밀도하고 DS에서 적분인데 이때는 균일한 전류 밀도니까 그냥 넓이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폐곡선 내부의 넓이는 파이R 제곱이죠. 그래서 J에다가 파이R 제곱만 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페어 법칙 적용하면 되겠어요. 서큘레이션에다가 2파이R B 대입하고 μ0 I 자리에다가 J 파이R 제곱 이렇게 대입했더니 B0가 뭐가 됐습니까? 2분의 μ0 JR. 그래서 원통 내부에서는 거리에 비례해서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가우스 법칙에서 비슷하죠. 구 속에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구의 중심에서부터 거리에 비례해서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했죠. 그러면 그 바깥에서는 어떻게 될까? 자, 바깥에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스몰 r이 라지 r보다 더 큰 곳에서 하려면 우리 이때 폐곡선을 그리는데 폐곡선을 어떻게 그려야지 되겠어요? 원통 바깥에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스몰 r이 라지 r보다 더 큰 이런 서큘레이션을 구하기 위한 폐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서큘레이션 구하면 어떻게 돼요? 서큘레이션 아까하고 똑같죠. 그냥 2πr B0 이렇죠. 자, 그러면 그 내부를, 그 폐곡선 내부를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류는 전류 밀도에다가 원통의 넓이
파이 라지 R 제곱이죠. 이거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겠어요. 그래서 암페어 법칙 적용하니까 이번에는 라지 R이 상수입니다. 그러면 B0는 어떻게 됩니까? B0는 2분의 뮤제로하고 파이는 상쇄돼서 없어지고 R분의 JR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원통 바깥에서는 자기장이 거리의 반비례해서 줄어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래프로 그릴 것 같으면 네, R의 함수로 자기장을 그리면 쫙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네, 반지름이 원통의 반지름까지는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네, 거리에 비례해서 이렇게 샥 증가하죠. 그러다가 그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R의 반비례해서 네, 감소하죠. 라지 R에서는 딱 어떻게 됩니까? 라지 R에서는 왼쪽에서 구한 것과 오른쪽에서 구한 것이 같은 값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같은 값인 2분의 뮤제로 JR 이런 값을 가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우스 법칙과 암페어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 푸는 거 우리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